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 노년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시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인생의 치열한 정점을 지나서 천천히 내려오는 약간 고요한 내리막길 이런 걸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무언가를 막 역동적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보다는 지나온 삶을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나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던 그 고정관념의 틀이 아주 유쾌하게 깨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노년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사회적 인프라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급진적이고 또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탐험할 텍스트가 바로 2026 3월 7일자로 발행된 그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이죠. 아침마다 지혜 286호, 노년의 품격, 의존이 아닌 주도적 선택과 철저한 준비에 있다. 바로 이 글입니다.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오늘의 미션은 아주 명확해요. 2026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노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재정이 되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변화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년이 결코 수동적인 쇠퇴기가 아니라 평생 쌓아온 지혜를 바탕으로 인생의 마지막 걸작을 능동적으로 디자인해가는 과정, 이렇게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네요. 다만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께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텍스트는 아주 뚜렷하고 확고한 보수적인 가치관의 렌즈를 통해서 쓰였습니다. 네, 맞아요. 다시 말해서 국가의 거시적인 복지 시스템이나 자녀들의 부양에 의존하는 것을 극도로 지향하고 있는 거죠. 철저한 개인적 책임, 그리고 스스로 구축한 자본의 토대 위에서 주도적인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만을 진정한 노년의 행복이자 미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저희 두 사람의 역할은 이 칼럼이 가진 특정한 정치적이나 이념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여러분께 동조를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연하죠. 저희는 철저히 중립적인 관찰자이자 분석가의 입장에서 원문에 접근할 겁니다. 원문이 담고 있는 2026년 시니어 라이프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그 이면에 깔려있는 저자의 논리와 철학이 어떤 구조로 짜여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해체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맞습니다. 저희는 언제나처럼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가장 예리하게 채워드리는 충실한 가이드니까요. 그럼 첫 번째 변화의 축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현상은 바로 주거 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과거에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을에 떠오르는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보통 공기 좋은 도심 외곽이나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좋게 말하면 자연 친화적이고 평화로운데 냉정하게 말하면 사회의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주류 사회에서 약간 격리된 수용시설 같은 느낌이 사실 강했거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칼럼이 포착한 새로운 변화입니다. 이제 시니어들은 그 조용한 숲속을 박차고 나와서 도심 한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역동적인 심장부로 진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거 공간의 이동이 내포하는 사회학적 의미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시니어 세대의 사회적 역할 자체가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칼럼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웸커스터시에 위치한 모자이크라는 시니어 공동체를 아주 상세하게 조명하고 있는데요. 이 커뮤니티는 도시의 가장 활기찬 상업지구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원문에 묘사된 이 모자이크 공동체의 구조를 보면서 와, 이건 마치 도심 속에 지어진 개방형 대학 캠퍼스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건물의 공간 활용 방식이었거든요. 1층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건물 1층에 최고급 레스토랑이랑 카페테리아를 배치했는데 이걸 그곳에 사는 시니어들만 폐쇄적으로 이용하게 둔 게 아니더라고요. 일반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해버린 겁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러 온 젊은 직장인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백발의 시니어들이 한 공간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뒤섞이고 대화를 나누는 풍경이 펼쳐지는 거죠. 게다가 시니어들은 고층 빌딩의 통유리창 너머로 자신들이 평생 일궈온 도시가 매일매일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봅니다. 바로 그 시각적 연결과 공간의 개방성이 원문에서 강조하는 보수적 가치, 즉 공동체 내에서의 주도적 역할론과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는 지점입니다.
저자는 시니어를 보호라는 명목하에 사회의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연약한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네요. 오히려 그들이 평생 축적해온 엄청난 경험과 경륜, 그리고 지적 자본이 도심의 젊은 활력과 일상적으로 충돌하고 섞여야 한다고 역설하죠. 시니어를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도시 생태계를 유지하는 귀중한 사회적 자산으로 바라보는 아주 획기적인 시각의 전환입니다. 듣고 보니 외곽의 조용한 곳에 떨어져서 그들만의 고립된 리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도시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로서 여전히 기능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 표명이네요. 사실 나이가 들면 사회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도태된다는 두려움이 크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를 완전히 좁혀버리면 자연스럽게 세대 간의 마찰열이 소통의 에너지로 바뀌겠어요. 시니어들이 우리는 아직 이 도시의 중심에 굳건히 존재하며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같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주거 환경의 도심 진입이 시니어들의 사회적 자립과 연결성을 시각적으로 증명한다면 칼럼이 제시하는 두 번째 핵심 주제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뼈아픈 문제로 직결됩니다. 바로 경제적 자립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통제입니다. 아, 경제적 통제. 원문은 품격 있는 노년을 완성하기 위한 절대적인 필수 요건으로 타협 없는 완벽한 사전 경제적 준비를 꼽고 있죠.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돈과 건강, 이 두 가지는 우리 모두가 미래를 상상할 때 가장 통제하기 어렵고 두려워하는 변수잖아요. 칼럼은 미국의 타입 A 라이프 케어 모델을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약간의 회의적인 시각을 대변해보고 싶습니다. 건강할 때 미래의 의료 비용을 고정시킨다는 건 결국 엄청난 규모의 초기 자본을 미리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뜻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진정한 노년의 품격이라는 것이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막대한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 질문이 바로 이 칼럼의 기저에 깔린 보수적 철학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포인트입니다. 저자의 논리에 따르면 타입 A 라이프 케어 모델의 본질은 단순한 부의 과시가 아니라 리스크의 완벽한 사전 통제에 있습니다. 리스크 통제요? 보통의 사람들은 건강이 악화되고 나서야 허둥지둥 병원과 요양시설을 알아보고 매년 치솟는 의료비와 간병비 인플레이션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죠. 그렇죠. 그때 가면 부르는 게 값이니까요. 하지만 이 타입 A 모델은 시니어가 아직 신체적으로 완전히 건강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이 뚜렷한 시기에 미래에 자신이 받게 될 장기 간병 서비스의 최고 수준과 그에 따르는 비용을 현재의 가치로 완벽하게 계약하여 묶어두는 시스템입니다. 아, 일종의 강력한 인플레이션 해지이자 미래의 변동성에 대한 철벽 방어선이군요. 나중에 물가가 폭등하든 내 건강이 갑자기 심각하게 나빠져서 24시간 밀착 간병이 필요해지든 간에 계약된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경제적 타격 없이 수준 높은 케어를 보장받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나중에 아프면 어떠지, 돈이 얼마나 될까 하고 수동적으로 걱정만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본 배분을 통해 자신의 노후 리스크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그 완벽한 장악력이 저자가 주장하는 보수적인 책임의식의 하이라이트군요. 네, 이 칼럼은 타입 A 라이프 케어를 시니어 개인의 안위나 육체적 편안함을 위한 이기적인 소비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가족 전체의 평화와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지혜롭고 이타적인 투자로 명명하죠. 그 대목이 정말 날카롭더군요. 사실 가족 중에 누군가 예기치 못한 중병에 걸리거나 치매가 오면 단순히 병원비 문제로 끝나지 않잖아요. 당연하죠. 자녀들이 부모의 요양 문제를 두고 갈등하고 누군가는 직장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시설에 모시지 못했다는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기도 합니다. 저자는 바로 그 감정적, 경제적 파탄의 연쇄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거네요. 저자의 시각에서 품격이란 바로 그 지점에서 완성됩니다. 내가 나약해졌을 때 국가의 공공복지 시스템에 손을 벌리거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희생시키며 부양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인 셈이죠. 가족에게 티끌만큼의 경제적, 심리적 짐도 지우지 않고 스스로의 자본과 치밀한 계획으로 삶의 마지막 챕터까지 통제하겠다는 태도. 이것이 원문이 예찬하는 2026년 시니어의 가장 위대한 덕목이군요. 네, 철저한 자립의 상징입니다. 듣고 보니 이 칼럼이 정의하는 노년의 품격이라는 건 단순히 은발을 곱게 빚고 점잖게 행동하는 피상적인 우아함이 아니네요.
내 삶에 닥쳐올 최악의 리스크를 직시하고 그것을 내가 온전히 책임진다는 아주 치열하고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동의합니다. 현실에 대한 아주 명확한 통찰력에서 비롯된 품격이죠. 자, 이렇게 도심으로의 주거 환경 이동과 완벽한 경제적 통제 시스템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도심의 아파트에서 돈 걱정 없이 완벽한 케어를 받는다고 해도 정작 내면의 정신세계가 무너져 내린다면 그 긴 노년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바로 멘탈 케어의 과학화인 겁니다. 맞아요. 흔히 우리는 은퇴하신 분들이 소일거리로 화초를 가꾸거나 취미 생활을 하시는 걸 보면 무료한 시간을 달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원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순한 취미 생활이라는 납작한 오해를 과학의 이름으로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칼럼은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더 매더라는 커뮤니티의 사례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더 매더 공동체요? 네, 이곳의 시니어들이 일상적으로 예술, 동물, 그리고 거대한 자연과 교감하는 방식은 단순한 여가 활용이나 시간 때우기용 오락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더 매도의 풍경 묘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시니어들이 탁 트인 푸른 초원으로 직접 나가서 커다란 말과 깊이 교감하거든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죠. 아무런 편견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맑을까듯한 체온을 느끼고 정성스럽게 빗질을 해주면서 그 옆에 이젤을 펴고 평화롭게 수채화를 그려요. 캔버스 위에 자연의 색채를 천천히 담아내는 그 고요한 몰입의 순간은 상상만으로도 완벽한 힐링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칼럼의 진짜 묘미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단순히 감성적인 에세이로 소비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저자는 이러한 자연 및 예술과의 교감 활동들이 수십 년간 축적된 뇌과학 및 노화 연구 데이터에 철저히 기반을 둔 고도의 표적 심리치료 과정이라고 못 박습니다. 표적 심리 치료 과정이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평생 몸담았던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심리학적으로 이른바 정체성의 단절과 사회적 자원의 상실을 겪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굴지의 기업 임원이었고 누군가의 존경받는 스승이었지만 오늘 아침 눈을 떠보니 그저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 노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서 오는 엄청난 상실감 같은 거겠죠? 우울감이 덮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존재인지, 내 가치는 무엇인지 완벽하게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에 갇혀서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를 외치며 주변을 피곤하게 하거나 반대로 급격히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 정체성의 진공 상태 때문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말과 교감하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이 무기력증의 생화학적 방어 기제가 된다는 뜻인가요? 거대한 자연의 일부로서 커다란 동물과 비언어적으로 교감할 때 인간의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유대감과 안정감을 주는 옥시토신 분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신경과학 연구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과학적인 데이터가 이미 존재한다는 거네요. 또한 백지 상태의 캔버스에 자신의 의도대로 색을 칠하고 그림을 완성해가는 예술 활동은 잃어버렸던 통제감과 자아효능감을 뇌에 다시 각인시키는 신경 가소성 훈련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초원에서 수채화를 그리고 말과 조용히 눈을 맞추는 그 평화로운 시간이 사실은 늙어감에 따라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우울과 정체성 붕괴에 맞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아주 치열하고 과학적인 바이오 해킹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단순한 요양보호사들의 돌봄을 넘어서서 철저한 데이터와 과학을 무기로 내면의 평화를 굳건히 유지하는 근본적인 치유 시스템인 겁니다. 시니어를 대하는 태도와 방법론이 정말 모든 면에서 180도 진화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이처럼 물리적 환경을 도심의 중심으로 바꾸어 사회적 자본을 유지하고 강력한 자본력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사전 통제하며 첨단 과학 데이터에 기반한 루틴으로 정신적 존엄을 지켜내는 것. 네. 이 세 가지 축이 2026년 노년의 품격을 완성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인 셈입니다.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쉼없이 파헤쳐본 세 가지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도심의 활력 속으로 뛰어들어 젊은 세대와 호흡하는 모자이크 커뮤니티, 자녀에게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타입 A 라이프케어의 냉철한 경제적 대비, 그리고 과학적 데이터로 자신의 정체성을 사수하는 더 매더의 멘탈 케어까지. 네. 이 모든 논의를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주는 원문의 궁극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원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잘 늙어간다는 것은 의학의 발달로 내 수명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연장되느냐의 생물학적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말이죠. 수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주도권을 쥐고 꼿꼿하게 나다운 삶을 영위하느냐의 철학적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이 칼럼이 묘사하는 2026년의 시니어는 더 이상 누군가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기만을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연약하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철저한 주체적인 존재죠. 그들은 급격히 변화하는 도시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자신만의 뚜렷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발생 가능한 모든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자신의 자본과 기획력으로 통제하며 끊임없이 자연과 예술과 교감하며 자신의 남은 삶을 거대한 캔버스처럼 직접 디자인하는 가장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세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칼럼의 마지막 문장이 정말 긴 여운을 남깁니다. 보호받기를 거부하고 지금 당장 도시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라.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안전장치를 스스로의 힘으로 구축하라. 굉장히 강렬하죠. 인생의 후반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험난하며 이 긴 마라톤을 가장 위대하고 기품 있게 만드는 원동력은 오직 타협 없는 주도적인 선택뿐이라는 저자의 강렬한 메시지가 가슴을 울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이 밀도 높은 이야기는 단지 2026년을 살아가는 돈 많고 특별한 시니어들만의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장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에 똑같이 던져지는 화두입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가 다르게 고도화되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누군가가 내 삶의 방향을 정해주고 이끌어주기를 막연히 바라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살펴본 모자이크와 매더의 시니어들처럼 여러분 삶의 리스크를 직시하고 스스로 기획하며 그 주도권을 단단히 틀어주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숙이 탐험한 이 텍스트는 책임지는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멋진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타인에 의존하지 않는 철저한 경제적 대비와 100%의 자립, 그리고 내 삶의 무게는 내가 온전히 짊어지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노년의 품격이라고 말이죠. 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저희는 심층 탐구의 가이드로서 텍스트가 제시하는 결문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또 다른 생각의 문을 하나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한 번쯤 던져봐야 할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이죠. 오늘 살펴본 칼럼의 철학대로 완벽한 자본적 대비와 한치의 오차도 없는 100%의 자립만이 품위 있는 노년의 유일한 절대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뼈아픈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딜레마죠? 우리 인간은 영원히 고장나지 않는 완벽한 기계가 아니기에 아무리 젊은 시절에 철저히 대비하고 자본을 축적한다 해도 늙어가고 병드는 과정에서 결국 피할 수 없이 신체적, 정신적 취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만약 이 칼럼의 전제처럼 완벽한 자립만이 품격의 정갑이라면 내 힘이 빠져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해지는 그 순간에 피할 수 없는 취약함은 그저 인생의 실패나 존엄성의 끔찍한 상실로만 간주되어야 하는 걸까요? 와, 텍스트의 이면을 꿰뚫는 정말 날카롭고 묵직한 질문이네요. 우리는 평생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혼자 힘으로 당당히 서야 한다고 강박적으로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잖아요. 네. 하지만 어쩌면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지혜와 품격은 모든 것을 내 통제 아래 두려는 완벽하고 차가운 독립, 바로 그 너머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필연적으로 내 능력의 한계가 찾아오고 타인의 도움이 간절해지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나의 나약함과 의존성을 수치스러운 실패로 여기며 숨기려 하지 않고 우아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 우아한 의존이군요. 그리고 나를 돕기 위해 기꺼이 손을 내미는 타인과 마음을 나누며 건강하고 따뜻하게 연대하는 법을 배우는 것. 어쩌면 철저한 자본주의적 리스크 통제 못지않게 우리가 남은 평생을 다해 끊임없이 훈련해야 할 또 다른 차원의 고차원적인 품격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자본과 과학으로 무장한 압도적인 완벽한 자립, 그리고 나의 인간적인 취약함을 긍정하고 타인과 기꺼이 손을 마주잡는 건강하고 우아한 의존,
이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의 균형추를 잡아가야 할까요? 정말 깊이 고민해봐야 할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라는 커다란 캠퍼스 위에 어떤 노년의 풍경을 그려놓고 싶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원문을 해체하며 마지막에 던진 이 철학적 질문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아주 깊고 의미 있는 사유의 파장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긴 심층 탐구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또 다른 흥미로운 시선과 자료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도적이고 나다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